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그 이름이 3,000번 가까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입니다. 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정치가죠. 이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이 송시열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숙종실록에는 이 송시열이 죽고 난 후에 그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기록이 있는데요. 명론이 태산 북두와 같이 높아서 유림의 종사가 되었다. 즉 그의 학문이 드높아서 유학자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극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와 상반된 평가가 이어집니다. 스스로 대의를 발명하여 힘쓰면서도 도리어 패도에 치우치고 인의를 가차했다. 즉 대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사로운 이익만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상반된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는 것일까요? 송시열,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균관의 문묘.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현들을 모신 곳이다. 이곳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명현 38명이 모셔져 있는데 그 중에 우암 송시열이 있다. 문묘에 종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국가와 민족에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교 국가에 있어서 문묘에 종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선비로서 학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우암 사적공원. 송시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원으로 사당과 정자, 서원 등이 모여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장판각이다. 이곳엔 4천여 개의 목판이 서가를 채우고 있다.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의 목판들이다. 송자대전은 1787년 정조의 명에 의해 국비로 간행된 책이다. 모두 215권으로 돼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 학자의 개인 문집으로선 가장 방대한 양이다. 그 내용을 보면 송시열의 정치적 위상까지 엿볼 수 있다. 책의 머릿말에는 왕이 친히 지은 8편의 어제묘비명과 제문 등이 들어있고 왕이 직접 쓴 어필 발문까지 들어있다. 송자대전이 다른 문집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표제에 있다. 송자, 그것은 바로 송시열을 이르는 말이다. 송자의 그 자호는 중국의 성현, 공자, 맹자, 순자, 주자와 같은 그러한 그 성언에 붙여주는 자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시열 선생은 중국의 이러한 그 성현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자호를 붙여줬죠. 우암 송시열. 그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최고의 성현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는 송시열의 수명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숙종 15년, 송시열은 이곳에서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때 그의 나이 83이었다. 당시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국문을 받기 위해 압송되어 오던 도중에 이곳에서 사사된 것이다. 먼저 송시열은 그 83살이라는 아주 이제 많은 나이에 사망을 했다는 점이, 그것도 이제 사약을 마시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 이제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신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대신인 경우에는 그 역적이 아니면은 그 사형당한 전례가 없는데, 송시열은 역적이 아니라 교지에 죄인들의 수괴라는 애매한 죄명으로 그 사형을 당했고, 그것도 그 국문을 당하기 위해서 그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그 중간에 정읍에서 서둘러 그 사약을 마신 점이 상당히 특이한 죽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역사서 연려실기술엔 송시열의 죽음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기록이 실려있다. 김재구의 조야 회통을 보면 송시열은 오직 발을 짚자 한자로 후손들을 가르쳤다. 죽기 전 날 밤 흰 기운이 하늘에 뻗치더니 죽는 날 밤엔 규성이 땅에 떨어지고 붉은 빛이 지붕 위에 뻗쳤다. 규성은 문운, 즉 학문을 상징하는 비열이다. 그러나 나량좌의 명촌잡록을 보면 사약을 받던 날 송시열은 효종과 명성왕후의 의차를 빌어 목숨을 구걸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리를 뻗고 바로 드러누웠다. 종시 마시지 아니하니 약을 든 사람이 손으로 입을 벌리고 약을 부었는데 한 그릇 반이 지나지 못해 죽었다고 돼 있다. 죽음에 임한 그의 모습은 목숨을 구걸하는 소인배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려실기술의 이제 송시열에 대한 평가, 상반된 평가가 이제 동시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연려실기술 자체가 사서고, 또 연려실기술을 기록한 이긍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서를 쓰면서 자기의 어떤 그 주장보다는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그 상반된 주장들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실으면서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뭐 이러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시열은 조선 후기 최고의 유학자로 훗날 송자로까지 칭송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는 물론 죽음의 순간까지 극단적인 찬사와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다. 송시열을 둘러싼 이 상반된 평가는 그가 죽은 지 3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북벌론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삼전도비인데요.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여기 삼전도로 나와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 즉 신하의 예를 갖추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